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지기 시작하는 10월 말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42살 중견 부동산 컨설팅 회사 이사였습니다. 정장 차림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내 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도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38,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응. 도윤은 핸들을 돌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뒷좌석의 어머니 윤미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78세였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작아지셨을까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암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긴 것은 세 채의 건물이었습니다. 강남, 서초, 압구정. 모두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그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건물 관리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처음엔 정말 도왔습니다. 임대계약, 세입자 관리, 수리감독. 지은은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임대료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수리비는 늘어났습니다. 지은의 친정 오빠가 압구정 건물에 무료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조금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부터 지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으시고. 도윤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지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빨리 조치해야 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맨날 어머니 돌볼 수는 없어요.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왔습니다. 저기 보여요. 은빛들판 요양원. 멀리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고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라고 했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비싸네요. 뭐, 어머니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괜찮겠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원을 지나 건물 입구로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큰 화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네.
어르신 모시러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책정된 계약서였습니다. 지은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데로 가셔야죠. 나중에 우리 책임 못 져요. 지은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돈은 어머니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보증금은 입금 확인했습니다. 월비는 매달 5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 방은 2층입니다. 남향이고 햇볕이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미자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무표정했습니다. 미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2층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여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여기고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해 드립니다. 식사는 하루 세끼 식당에서 제공되고요. 네. 미자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짐을 풀었습니다.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화장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사진 액자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어린 도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치 좋네요. 어머니, 여기 앉아서 책 읽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 미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도윤은 짐을 다 풀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괜찮아. 바쁘잖니?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직원분들이 잘 챙겨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럴게. 도윤은 어머니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아봤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도윤과 지은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해지겠네. 도윤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창가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힘없는 모습으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연함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동 거세요. 늦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달 압구정 건물 세입자 만나기로 했어요. 왜? 월세 인상 협상이요. 시세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려야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10%요. 그쪽 상권이 좋아져서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뭐하러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 사무실 월세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아. 왜요? 3년째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이제 좀 받아야죠.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40평형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후련하다. 뭐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만 살 수 있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손 흔들던 모습, 그 눈빛,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 203호에서 윤미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사건,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님, 이모님,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도윤과 박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신림동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은 무역회사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지은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둘은 자주 싸웠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승진하면. 승진? 언제요? 10년 후요?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해 여름 도윤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도윤은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지은도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억지로였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윤미자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있어. 병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변호사의 대화였습니다. 윤 여사님,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강남 건물 임대료가 이번 달에 들어왔고요. 서초 건물은 다음 주에 입금 예정입니다. 지은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건물? 복수형? 압구정 건물은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계약 조건 확인하실래요? 네, 서류 보내주세요. 지은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건물 있어요?
응,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몇 채나 돼요? 세 채. 강남, 서초, 압구정.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박이네. 그거 임대료만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 엄마가 관리하시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나중에 다 당신 거 될 텐데. 도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살아계신데 그런 얘기하기 싫어.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사업 동료들, 친척들. 지은은 상주 옆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혼자네. 기회야. 장례를 치른 뒤 윤미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까요? 아니다. 나는 집이 편해.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미자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지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미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도와주고 있어. 내 시아버지 친구 아들이야. 변호사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가족이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니?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원래 부동산 쪽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 네. 임대 관리, 세금 처리,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미자는 지은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준이랑 같이 일해보렴. 배울 것도 많을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은은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환호했습니다. 됐어. 다음 날부터 지은은 건물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은 씨죠? 이모님께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 관리는 꼼꼼해야 합니다. 세입자 관리 계약서, 세금 수리비. 신경 쓸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처음 1년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세입자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업체를 불렀습니다. 미자는 만족했습니다. 지은이가 잘하네. 고맙구나. 당연한 일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총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새 건물 합쳐서였습니다. 엄청나네. 지은은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1억 4천만 원, 10년이면 14억. 이게 다 나중에 우리 거야. 하지만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강남 건물 수리비를 부풀렸습니다. 실제로는 200만 원이 들었는데 4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은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물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었네? 네,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요. 제가 견적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이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래, 고생했어. 미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서초 건물 세입자 한 명이
임대료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월 200만 원. 지은은 100만 원만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빼돌렸습니다. 세입자가 어려워서 반값으로 해줬어요. 그랬구나. 착하네. 미자는 믿었습니다. 지은의 친정 오빠 박성훈이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아, 압구정에 작은 사무실 하나 있잖아. 거기 좀 쓸 수 없을까? 얼마 줄 건데? 처남 건물인데 가족끼리 돈 받아?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어머니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세입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계약 갱신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희 문제없이 잘 냈잖아요. 건물주 측 사정이 있어서요. 세입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박성훈이 들어왔습니다. 무료로.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형님한테 월세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가족인데. 그래도 엄마 건물이잖아.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뭐 어때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도윤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5년째 횡령 금액은 3억을 넘었습니다. 6년째 5억이 되었습니다. 8년째 8억, 10년째 12억에 도달했습니다. 도윤과 지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신림동 원룸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은은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외제차를 샀습니다. 도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의심했습니다. 이모님, 요즘 건물 수익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 왜 그럴까?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좀 확인해 볼까요?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괜히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이모님 재산인데 당연히 확인해야죠.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저 의심하신다고. 김민주는 물러섰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맞지 않는 숫자들을, 그리고 은밀히 윤미자를 만났습니다. 이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민준아? 며느님이 좀 이상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김민주는 놀랐습니다. 아셨어요? 응.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지켜보고 있어. 얼마나 더 하는지. 김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그럼 당장 막으셔야죠.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요? 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부터 미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사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준도 도왔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 내역서, 계약서 사본, 녹취록. 3년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억 횡령, 친정 오빠 무상임대, 허위 보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방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건물 관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나중에 명예 이전도 쉬워집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왜?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 네. 병원에서 확인해 봐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지은의 친구였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니. 그러니까 요양원 가셔야죠.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셔야 해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어머니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드디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답장이 왔습니다. 키읔키읔 고생했어. 이제 건물 명의 이전 준비해? 당연하지. 천천히 할 거야. 들키면 안 되니까. 지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 203호에서 윤미자가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김민준 변호사에게 민준아,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오늘 압구정 건물 세입자 만나기로 했어요. 왜? 월세 인상 협상이요. 시세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려야죠. 도윤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뭐하러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도 당신은 신경 꺼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지은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지은은 압구정 건물로 갔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들, 3층은 오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나 마찬가지지. 2층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월세 인상 건으로 연락드렸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는 2년간 동결이라고.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주변 건물들도 다 올렸고요. 하지만 계약서가. 지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주께서 원하시면 계약 갱신 안 할 수도 있어요. 남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올려드릴 테니까 10%만 인상하세요. 아니면 나가시든지. 알겠습니다. 남성은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나왔습니다. 10% 인상이면 한 달에 40만 원 더 들어옵니다. 1년이면 480만 원. 물론 어머니께는 절반만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41살 지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오빠, 왔어? 커피 마실래? 응.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잘 계셔? 응.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겠지. 진짜 치매 맞아? 지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 진단서는 나왔으니까. 성우는 웃었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살려면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양심은 안 아파? 양심? 오빠도 3년째 공짜로 쓰고 있잖아. 그럼 오빠는 양심 안 아파?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쓰는 거지 뭐. 그건 그렇지. 지은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왜? 김민준 변호사 있잖아.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 시아버지 친구 아들? 응. 자꾸 건물 수익 확인하려고 해. 귀찮아 죽겠어. 그럼 어떡해?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바꿔야 할 것 같아. 뭐? 벌써? 응. 요양원에 계시니까 치매 진단서도 있고 지금이 기회야. 도윤이는 뭐래? 여보는 제가 설득할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들키면 큰일 나. 알아. 걱정 마. 지은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강남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였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네. 이번 달 관리비 정산서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비, 청소비, 전기세 모두 합쳐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고쳤습니다. 5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김 씨, 이번 달은 700으로 보고할게요. 네. 실제로는 500인데요. 알아요. 차액은 반반 나눠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은 웃었습니다. 우리 잘 지내요, 김 씨. 네, 사모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도윤은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 파일이었습니다. 10년간의 횡령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 12억 3천만 원. 강남 건물 6억. 서초 건물 4억. 압구정 건물 2억 3천만 원. 지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5억은 되겠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송미라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응, 미라야. 저번에 부탁한 거 됐어. 뭐? 시어머니 진단서. 내가 병원 직원한테 부탁했잖아.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그게 괜찮은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불법이지. 근데 내가 하라고 했잖아. 미안. 고마워. 대신 밥 사. 비싼 대로. 그래, 언제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진단서가 가짜라는 게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응.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둘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시켜놓은 초밥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어머니 건물명의 말이야. 도윤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가 치매시잖아. 지금 명예 이전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져.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빨리 해야 해. 법적으로 문제 생기기 전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왜? 어차피 당신 거 될 건데 뭐가 문제야? 엄마가 살아계신데 그런 얘기하기 싫어. 지은은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지은아, 당신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건물만 팔면 100억이 넘어.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아? 그럼. 그런데 당신은 아무 관심도 없잖아. 나는 엄마 돈 생각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당신은 겁쟁이야.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있을게. 도망가지 마. 우리 제대로 얘기해야 해. 나중에 하자. 지금은 하기 싫어.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설득하면 돼. 결국엔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날 밤 요양원 203호에서 윤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김민준 변호사가 다녀갔습니다. 이모님, 며느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명예 이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했다고 하더군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지금 막으시겠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왜요? 끝까지 가게 둬. 그래야 확실하니까. 김민주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모님, 너무 위험해요. 실제로 명의가 넘어가면. 안 넘어가. 내가 허락 안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어? 하지만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 진단서 가짜야. 네. 내가 확인했어. 담당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했대. 지은이 친구가 조작한 거야. 김민주는 놀랐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 녹취록도 있고 병원 내부 기록도 받았어. 대단하십니다, 이모님.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거야.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김민주는 감탄했습니다. 이제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조금만 더. 지은이가 명예 이전 서류까지 준비하면 그때 시작할게. 알겠습니다. 김민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힘드시죠? 힘들지. 후회는 안 하세요? 뭘? 며느리를 믿으셨던 것. 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후회해. 많이.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야. 도윤 씨는요? 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이가 제일 속상해. 내 아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하지만 직접 횡령한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 눈 감은 것도 죄야. 침묵도 공범이야. 김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이모님. 그래, 조심히 가. 김민준이 나간 후 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에 기록했습니다. 10월 28일. 지은이 명예 이전 준비 시작. 법무사 사무실 문의. 도윤이는 여전히 회피 중.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았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너는 모르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폭풍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요양원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미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옆방 할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2층 복도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지내세요? 네, 괜찮아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괜찮아.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요. 뭐가? 여기 모신 거. 미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괜찮아. 내 생각도 이해해. 진짜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너 이제 40이 넘었어. 도윤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올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올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아들의 차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도윤아, 넌 약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2014년 8월 3일. 지은이가 강남 건물 수리비를 부풀렸다. 실제 200만 원, 보고 400만 원. 차액 200만 원 행방불명. 두 번째 페이지. 2015년 3월 12일. 서초 건물 세입자 임대료 누락. 월 2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보고 100만 원 빼돌림 추정. 세 번째 페이지. 2017년 6월 5일. 압구정 건물 세입자 강제 퇴거. 지은의 오빠 박성훈 무상 입주. 페이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25일. 요양원 입소. 총 횡령액 추정 12억 3천만 원. 이제 끝낼 시간이다. 미자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계약서 사본, 녹취록, 사진 자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민준 변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이모님. 늦은 시간에 미안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응. 준비 다 됐지? 네, 모든 서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진행해줘. 알겠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이모님,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도윤 씨도 결국 상처받을 텐데요. 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요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선택했어. 침묵으로. 하지만 민준아, 나는 죽기 전에 바로잡고 싶어.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배워야 해. 침묵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미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힘드셨죠? 10년 동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지. 매일매일 속이 탔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해야 했어. 그리고 도윤이를 믿고 싶었어. 언젠가 바로잡을 거라고. 하지만 안 그랬네요. 응. 도윤이는 끝까지 외면했어.
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내일 뭐부터 시작할 거니? 먼저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무효, 횡령 고소, 배임 혐의. 지은이한테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씨한테도 무상 임대에 대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액은 3년간 무상 임대료 계산하면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맞네. 네. 그리고 지은 씨 부모님한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횡령 공모 혐의로.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까지 할 필요 있을까? 증거가 있습니다. 지은 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친정 부모님 통장으로 갔어요. 얼마나? 약 2억 정도입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다 썩었구나. 그렇습니다. 좋아. 다 진행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한 가지 더. 뭔데? 치매 진단서 위조건도 고발하시겠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은 씨와 담당 의사, 그리고 도와준 병원 직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도윤이는? 도윤 씨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증거상으로는. 그럼 됐어. 도윤이까지 감옥 보낼 순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 위조건은 증거로만 제출하고 별도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김민주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예상 일정 말씀드릴게요. 응. 내일 오전에 법원 서류 제출합니다. 오후에 도윤 씨와 지은 씨 집으로 내용 증명 발송됩니다. 그럼 언제쯤 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모레쯤 될 겁니다. 빠르네. 네. 법원 접수되면 바로 통지가 갑니다. 그 다음엔 일주일 내로 첫 조정 기일이 잡힐 겁니다. 하지만 조정은 아마 결렬될 거예요. 왜? 지은 씨가 순순히 인정할 리 없으니까요.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한두 달 걸릴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이모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뭔데? 만약 지은 씨가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 없어. 끝까지 갈 거야. 돈을 다 돌려준다고 해도요? 응.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야.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 이 나이에 이렇게 용기 있으신 분 처음 봤어요. 미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분노야. 분노요? 응. 나를 속인 것도 화나지만 내 아들을 망친 게 제일 화나. 도윤 씨 말씀이시군요. 그래. 도윤이가 원래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었어. 지은이가 망쳤어. 미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도 책임이 있어. 알면서 외면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민준아. 네. 이번 일로 도윤이가 많이 힘들 거야. 그럴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 그게 도윤이한테도 좋은 거야. 동의합니다. 전화가 길어졌습니다. 미자는 피곤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이만 끊을게. 네, 이모님. 푹 쉬세요. 너도. 내일 오전에 진행 상황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이모님. 응? 제가 옆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돈이에요. 나는 당신 뜻대로 할 거예요.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강남 아파트에서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명예 이전 절차.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법원 허가 필요, 치매 진단서 필수, 가족 동의서. 지은은 메모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야겠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서 계시던 모습. 엄마 미안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봤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하고 한 달 안에 다 끝내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네.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김민준 변호사.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민준? 왜 이 사람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무효 청구 소송.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장. 횡령 고소장.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장. 배임 혐의 고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증거 목록이 나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2014-2024. 허위 수리비 청구 내역. 임대료 누락 증거. 박성원 무상 임대 계약서. 녹취록 45건. 사진 자료 127장.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떡해. 마지막 장에는 총 횡령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12억 3천만 원. 지은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소송당했어. 횡령으로. 뭐? 김민준 변호사가 고소했어. 어떻게? 성운도 당황했습니다. 진정해. 누가 고소했는데?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럴 리가. 치매 환자잖아. 치매가 아니었나 봐. 다 연기였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말 좀 해봐. 나한테도 왔어. 뭐가? 내용 증명. 방금 받았어.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래? 3억 6천만 원 청구한대. 3년간 무상 임대료.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도 갔어. 뭐? 횡령 공모 혐의. 2억 반환 청구. 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도윤도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배달된 것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받았어? 응, 방금 회사에서. 도윤은 지은을 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미안해. 도윤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12억을 횡령했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 회사도 무료로 썼고, 엄마 돈을 이렇게 빼돌렸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한 거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뭐, 모른 척 한 거잖아. 나만 나쁜 사람이야?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같이 쓰고 같이 살았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 거짓말. 다 알고 있었어.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엄마. 그래,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류 받았구나. 엄마,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해? 10년간의 기록이 오해니? 엄마. 도윤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봤어. 너희들이 뭘 하는지. 엄마, 저는 너도 알고 있었지? 대답해. 알고 있었니?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도 대답이야. 너는 알면서 외면했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미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평생 모은 돈을 훔쳤어. 내 아버지가 죽도록 일해서 모은 돈을. 엄마, 제발, 제발, 나한테 제발이라고.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갚는 것만으로는 안 돼. 벌을 받아야 해. 엄마,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이제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싸워야지. 도윤은 지은을 봤습니다. 뭘로 싸워? 증거가 다 있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없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인정해. 당신도 같이 쓴 거잖아. 나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한 줄. 거짓말. 두 사람은 싸웠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박지은 씨 댁 맞습니까?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임의 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발부하겠습니다.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싫어. 경찰은 기다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가족이십니까? 네, 남편입니다. 그럼 같이 오시죠. 두 사람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이웃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지은 씨,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시어머니 윤미자 씨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관리를 한 거예요. 관리요? 12억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게 관리입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은행 내역, 녹취록, 증인 진술.
모두 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거 본인 통장 맞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입금된 돈들 어디서 온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시어머니 건물에서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횡령이죠. 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밤 9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떡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돈 모아야 해. 변호사 선임비. 얼마나 드는데? 몇 천만 원은 들 거야. 그런 돈 어디 있어? 당신 회사에서 대출받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회사에서 이미 소문났어. 나 내일 당장 사표 써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지금 직장 잃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횡령범 가족이라는 게 알려졌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도윤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같은 시각 요양원 203호. 윤미자는 김민준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늘 경찰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래. 지은 씨 진술 받았고요. 내일 박성훈 씨도 소환될 예정입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모님 괜찮으세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도윤 씨한테서 연락 왔죠? 응. 전화했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할 말 다 했어. 김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푹 쉬세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경찰 조사를 3번 더 받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되었습니다. 박성훈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상임대료 청구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공모 혐의였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 첫 심리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민사합의 22부 오전 10시였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미자가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모님,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맞은편에서 도윤과 지은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외면했습니다. 미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갑 12만 3456 재산관리 위임 무효 청구 사건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김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윤미자는 2014년부터 피고 박지은에게 건물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악용하여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피고의 통장으로 원고 건물 수익금이 불법적으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관리를 도운 것이며 횡령 의도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10년간 헌신적으로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김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헌신적 관리라는 것은 횡령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구체적 반론을 하십시오. 지은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의 묵인 하에 일부 비용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묵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두로 구두합의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증거는 없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민준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녹취록입니다. 피고가 친정 오빠 박성훈과 나눈 대화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오빠,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박성훈의 목소리 키읔키읔 고생했어. 이제 건물 명예 이전 준비해. 지은의 목소리 당연하지. 천천히 할 거야. 들키면 안 되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 녹취록이 사실입니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목소리는 맞지만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다고요? 네,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에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범죄 계획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민준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은 허위 수리비 청구 내역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리스트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건이었습니다. 총 허위 청구 금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지은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관리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질문에 답하십시오. 허위 청구가 맞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훔친 겁니까? 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음은 임대료 누락 내역입니다. 또 다른 표가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총 누락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윤미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네, 원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미자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진술하십시오. 미자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치매셨어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미자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의심이 들어서였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니까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셨군요. 네. 10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미자는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날짜, 금액, 사건. 판사가 다이어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상세하군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자는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넌 나를 짐으로 봤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차지하려 했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나를 버렸어. 지은은 흐느꼈습니다. 미자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너도 알고 있었지? 네. 왜 말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야. 엄마.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어. 침묵으로.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도 죄야. 알면서 외면한 것도 범죄야. 미자는 판사를 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12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미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김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즉각적인 전액 반환과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분할로 10년에 걸쳐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원고는 합의를 거부합니다. 판사가 미자를 받습니다. 원고 확실합니까? 네. 합의 없습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10년 전에 줬어. 너는 그걸 배신으로 갚았어. 어머니,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김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미자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윤아. 네. 너는 선택했어. 침묵을. 죄송합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 미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너도 배워야 해.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봐. 네 힘으로. 네. 미자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지은은 원고에게 12억 3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피고 박성우는 원고에게 3억 6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피고들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재산관리 위임은 무효로 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심판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12월이었습니다.
박지은 일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2억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나머지 4억은 여전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지은과 도윤은 관악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0년 전에 살던 것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더 좁았습니다. 박성훈도 파산했습니다. 압구정 사무실은 폐업했습니다. 3억 6천만 원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골 친척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의 부모도 2억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70대에 받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은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에서 지은과 도윤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만 조금 있었습니다. 내일 형사재판 최종 선고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기력했습니다. 응.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징역 3년은 나올 거래요. 그래. 집행유예는 어렵대요. 지은은 라면을 먹다 멈췄습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요. 생각해야죠. 이혼 서류 준비할게.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 이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나아. 지은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혼해요.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면서 외면했잖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알아. 그럼 당신도 죄인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벌 받을 거야. 평생.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형사재판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지은은 법정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찼습니다. 도윤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룸도 정리했습니다. 더 싼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취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도윤 씨, 이력이 좋으신데 왜 퇴사하셨죠?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접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왔습니다. 대기업 이사 어머니 재산 횡령 방조, 며느리 12억 횡령, 남편 묵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10군데가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500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2살의 편의점 알바생. 한때는 대기업 이사였습니다. 비서가 있었고 넓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까요?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4시 손님이 없을 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세금 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140만 원. 식비, 교통비, 통신비. 쓰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눈이 내렸습니다. 도윤은 걸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윤 씨? 돌아봤습니다. 대학 동창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뭐해? 그냥 일 좀 하고. 민수는 도윤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응 좀. 커피 한 잔 할래?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보다시피 뉴스 봤어. 힘들었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 자책해야 해. 엄마를 배신했어. 민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금 뭐해? 편의점 알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 자리 하나 비었어. 응? 작은 회사야. 급여도 별로고. 하지만 정직원이야. 도윤은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겠어? 왜 안 돼? 너 능력 있잖아. 하지만 내 과거가. 나는 상관없어. 사장님한테 추천해 볼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친구잖아. 일주일 후 도윤은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직원 10명 정도였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요. 힘든 일 겪으셨다고.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 잘못도 있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어떤?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후회하나요? 매일 후회합니다. 사장은 도윤을 한참 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요. 급여도 많지 않아요. 2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작지만 정직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장이 만족했습니다. 도윤 씨,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해요. 네, 벌써요?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 올려줘야죠. 도윤은 감사했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삶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빈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 춥다. 따뜻하게 입어라.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런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뵙자. 다음 날 토요일, 도윤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은빛들판 요양원. 5개월 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 찾으세요? 윤미자 어르신 뵈러 왔습니다. 아, 203호시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랜만이네. 네, 엄마.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앉아라. 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미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엄마는요? 나도 그럭저럭. 또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또 사과하러 왔니?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몇 번이나 사과할 거니? 엄마가 용서하실 때까지요. 용서? 미자는 도윤을 봤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네, 오래전에 판결 나던 날.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화는 냈지. 실망도 했지. 하지만 미워하진 않았어. 미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미워하겠니? 도윤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너는 배워야 했어. 침묵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정말? 네.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반성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엄마, 이제 혼자 잘 살고 있니? 네. 작은 회사에 다녀요.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일해요. 그래. 그게 중요해. 엄마, 저 이제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요? 그래. 반성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게 괜찮은 사람이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이미 정리했어. 네. 다 팔았어. 150억 받았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 돈을 반은 사회에 기부했어. 나머지 반은 재단을 만들었어. 재단이요? 윤미자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야. 도윤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엄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거야. 미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네. 이거 받아라. 뭔데요? 5천만 원 들어있어.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긴.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데 쓰렴. 결혼도 다시 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받아. 이건 엄마 마음이야. 도윤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쓰렴. 네. 꼭 의미 있게 쓸게요. 미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봐라. 바쁘잖니?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잘 살아야지.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1년 후였습니다. 도윤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재혼도 했습니다. 회사 격리 과장 이수진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수진과 함께 미자는 두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미자는 웃었습니다. 박지은은 3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41세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시급 10,000원. 오빠 박성우는 여전히 시골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79세가 된 윤미자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주들을 기다렸습니다. 도윤과 수진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미자는 손녀를 안고 웃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윤서. 엄마 건강하세요. 윤서 클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노력할게.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녀를 봤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도윤이가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할 일을 다 했다. 탐욕을 심판했고 아들을 바로 세웠고 사랑을 지켰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우리 잘했어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윤미자는 84세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은 학생들, 요양원 직원들, 친구들. 도윤은 상주로서 절을 받았습니다. 지은도 왔습니다. 멀리서 절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봤습니다. 지은도 늙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윤미자 장학재단에 기증한다. 단 3억은 손자 준서에게, 1억은 며느리 박지은에게 남긴다. 모두 놀랐습니다. 지은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유언장에는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를 용서한다. 모두 용서한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윤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잘 살았다. 자랑스럽다. 윤서를 잘 키워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묘지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옆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지만 탐욕은 심판받는다. 윤미자 1941-2025. 도윤은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윤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5살이 된 윤서는 할머니 무덤을 봤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 정말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게요. 정직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가족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도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